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이 과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답만 볼까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닥터. 자,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 160, 수전단 전압 150, 상차각 45, 리액턴스 50일 때는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얼마인가? 160 곱하기 150. 을 리액턴스 50으로 나누고 곱하기 사인 45 그러면 339가 됩니다. 자, 23번 통신선의 평행인 주파수 60Hz의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1선 지락 사고 때문에 영상 전류가 110A가 흐르고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 전압 부위는 얼마인가? 상호 인덕턴스 0.05 평행 길이 55 평행 길이 L 그러면 요거 전자유도 전압 부위는 이 M은 J 오메가 M L 3I 3상이니까 3i라 그랬죠. 그러면은 오메가는 뭐라 그랬죠? 2파이 F라 그랬죠. 그럼 2파이에 F는 60 곱하기 M은 0.05 곱하기 L은 55 곱하기 3은 상수 곱하기 i는 110. 아이고 110이라고 하면은 답은 342가 됩니다. 자, 24번 케이블 단선 사고에 의한 고장 전까지 거리를 정전 용량 측정법으로 구하는 경우 이것도 많이 했죠. 건전상의 정전 용량이 C, 고장 전까지 정전 용량이 CX, 케이블 길이가 L일 때 고장 전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C분의 CXL입니다. 25번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과 무관한 것은 전압 조정과 무관한 것은 발전기의 조속기. 이거는 조속기는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속도. 그러면 전압조정과 관련 있는 것은 전압조정장치, 콘덴서, 블로 리액터라고 하네요. 조속기는 속이 있으니까 속도겠죠? 자, 그 다음에 선로 고장 시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리크로저와 같이 차단기 등 후비보호 장치, 설치해야 되는 장치는 섹셔널 라이저죠.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전로의 중심점에 접지하는 주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중성점 접지를 하는 목적은 전로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 보호, 이상 전압의 억제, 대치 전압의 저하입니다. 답은 송전선로의 전력 손실을 경감하는 것이 접전 주목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28번 증기의 엔탈피란 증기 1kg의 보유 열량입니다. 증기의 엔탈피란 증기 1kg의 보유 열량. 자,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선택 접지 개전 방식이라고 했죠. 여기다 또 뭐가 있었죠? 방향거리. 뭐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선택 접지 전압 평형. 모선 보호에 사용된 개전 방식 아닌 것은 선택 접지와 전압평 이 두 가지예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선택 접지 전압평형 이 두 가지입니다. 30번 송전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이건 뭐죠? 리액턴스는 감소시켜야지 안정도 향상이 되죠. 31번 전격 전압 7.2V 전격 차단 용량 100V인 3상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이거는 PS 루트 3 VI니까 I는 루트 3 V 분의 P 그래서 100을 루트 3 곱하기 7.2를 해주면 8이 나옵니다. 자, 32번 수차의 유효 낙차와 안내 날개 그리고 노즐의 열린 정도를 일정하게 놓은 상태에서 조속기를 동작하지 않게 하고 전부와 전격 속도를 운전 중에 무부하로 하였을 경우에 도달하는 최고 속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구속 속도죠. 자, 33번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 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 차단 시 항상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많이 했죠. 전력 34번 공칭 단면적 200 전선 무게 1838 전선 외경 18.5 경동선을 경간 200으로 가설하는 경우 이도는 약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 이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이도 구하는 공식 D는 8T 분의 WS 제곱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 S는 알아. S는
S는 여기 경간, 이게 S죠. 그리고 W는 뭐죠? W는 전선 무게를 여기다가 할까요? W는 전선 무게를 루트 전선 무게 1.838 플러스 여기에 빙설 하중을 더한다 그랬죠. 0.416을 더하고 제곱을 해줘요. 여기 더하기 루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하기 풍합 하중 1.525의 제곱. 이거는 요거 하나만 제곱해서 요게 W예요. 이 무게예요. 이거는 2.75인가 2.758인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 앞에서 한 건데 잠깐만요. 여기 앞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여기 2.7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2.72가 나와요. 그래서 2.72 여기 2.72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게는 알았어. 그리고 T는 뭐죠? T는 인장 하중 나누기 이 T가 수평 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평 장력은 인장 하중 나누기 7910 나누기 안전율 2.0, 2.05를 나누어서 그럼 다 알죠. 무게 알고 이거 S 알고 8 알고 요걸 알면 이렇게 3.44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문제랑 답이 똑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까는 여기 2.72가 뭐 약간 뭔가가 달라요. 뭔가 숫자가 달라져서 이건 3.78이 나오네요. 아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겠네요.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럼 이것도 모르겠네.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조금 숫자를 다르게 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답만 외우면 안 되고 방법을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 번 나오니까 방법 꼭 기억하세요. 방법 기억. 자, 그 다음에 전력의 계통 주파수 변동은 여기 자꾸 틀려요. 전력 계통 주파수 변동은 주로 유효 전력. 주파수 변동은 유효 전력. 그 다음에 전압 변동. 변동은 무효 전력. 전압 변동은 무효. 유효 전력은 주파수 변동. 이게 저번에 제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 참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이거 다 복습이거든요. 우리가 뇌파를 변동시켜서 이거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파수를 조정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주파수를 조정해서 뭔가를 시켰는데 나 이거 무효입니다 하면 아니다. 그건 유효다. 변명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했어. 그러면 이건 뭐죠?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전압 변동은 무효고 주파수 변동은 유효 전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공통 중성선 다중 접지 3상 4선식 배선 전로에서 고압측 중선선과 저압측 중선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한 주목적은 혼촉 시 고저압 혼촉 시 소형가에 침입하는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특유 속도가 가장 작은 수차는 뭐죠? 펠턴 수차. 자, 전력계통에 설치되는 조상설비. 전력계통에 설치되는 조상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상설비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선로기기를 보하는 설비가 아니에요. 이 이상전압으로부터 뭐 전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보통 접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지가 아니니까 이상전압이 아닙니다. 그러면 맞는 것을 볼까요? 조상설비는 송수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설비이다. 역률 개선하여 전력 손실을 경감시키는 설비이다. 그 다음에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우리 조상기 안정도 향상시키죠. 자, 그 다음에 39번. 어떤 변전소의 총 부하율은 전등 600kW, 동력 800kW이다. 각 수용률은 전등이 60, 동력이 80이고 각 수용과 간의 부등률은 전등 1.2, 동력 1.6이며 전등 부하와 동력 부하 간의 부등률은 1.4라고 할 때 변전소에 공급한 최대 전력은 몇 kW인가? 이거는 600을 0.6 하고 이 자기 거 1.2로 나눠주고 이걸 더하기 800 곱하기 0.8 요거를 1.6으로 나눠주고 이것 자체를 1.4로 나눠주면 550인데 전력 손실이 10이니까 여기다가 1.1을 곱해주더라고요. 그러면 550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네. 1.550이 나오네요. 여기 잊지 말고 여기가
손실이 10%니까 원래는 110%를 곱해줘. 원래는 110%여서 여기에 10% 손실이 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1을 곱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선로 정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전선의 배치입니다. 선로 정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전선의 배치. 그 다음에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사상식보다 무정정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망상이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1년 365일 중 18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평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의 영상전류. 영상전류라면 뭐라 그랬죠? ZCT라 그랬죠. 자, 24번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콘덕턴스를 무시하면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거는 루트 L 나누기 C입니다. 루트 L 나누기 C. 자, 그 다음에 25번 송전선의 일선 지락 사고로 영상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 전압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이거는 전자유도 전압은 어떻다 그랬죠? EM은 J 오메가 MLI 라고 했죠. 그러니까 통신선의 길이와 상호 인덕턴스 곱에 비례한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파동 임피던스가 305민 가공전선에 1km당 인덕턴스는 약 몇 미리헬리인가?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냥 300을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나눠줘서 답이 여기에다가 미리헬리기 때문에 10에 뭐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답은 1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파동 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1이라고 기억을 하시던지 빛의 속도로 나눠줘서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어쨌든 답은 1입니다. 자, 변압기의 층간단락 보호 계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층간단락 비율 차동. 이게 층이 아파트에 이렇게 층이 있는데 비율이 다 달라. 이렇게 비율이 다 달라. 이렇게 층간이 다 달라. 비율 차동. 그래서 비율이 다 차동이야. 층간이 다 달라서 비율이 다 차동이야. 자, 그 다음에 28번. 하천의 유황 곡선이 거의 수평을 그릴 때 의미는 하천의 유량의 변동이 거의 없다. 자, 29번. 수변 설비에서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해 정해지는가? 이것은 공급 측 단락 용량. 1차 측이니까 공급 측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상의 대지 전용량 C에서 주파수 F인 삼상 손전선의 소 리액터 공진탭의 리액터스는 몇 옴인가? 이거는 외우세요. 3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 마이너스가 있군요. 둘 다 3분의 뭐가 있네요. 자, 31번 전격 전압 25.8 전격 차단 용량 천인 삼상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 이거 많이 한 거죠. I는 루트 3 곱하기 V분의 P죠. 그죠? P가 1000이고 V는 뭐죠? V는 25.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22.4가 나옵니다. 송전선로에 복도체를 이용하는 이유. 복도체,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체 나왔죠. 코로나 방지 인덕턴스 감소.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없는 것은 이게 철손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시스손 이게 다 있어요. 이 안에 유전체, 시스손, 도체 저항손이 다 있는데 철손은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가진 계전기는 정한시 계전기입니다. 전력 계통의 주회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 차단 차단기. 자, 36번. 공통 중선선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선로의 고압측 1차 측 중선선과 저압측 2차 측 중선선을 정기적 이거는 많이 한 건 왜 틀렸죠? 연결한 주 목적은 혼촉시 수용관에 침입하는 상승전압. 억제. 송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 영상 임피던스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일선 지락이라고 했죠. 38번.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과도 안전 극한절.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원선도에 구할 수 없는 거 관도 안전 극한 전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복수기에서의 손실. 우리 복수할 때 다 죽죠. 주인공 빼고 다 죽어.
손실이 언제 크겠어? 복수기에서 손실이 제일 크겠죠. 복수할 때 주인공이 다 빼고 다 죽잖아. 자, 그 다음에 송전 전력,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하면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 전압 VO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웬만하면 전압에 반비례하죠. 웬만하면 전압의 제곱에, 웬만한 거는 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가공지선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전압 강화 방지입니다. 자, 가공지선 설치 목적은 직경 우선 뢰에 의한 차폐는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 경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대의 주상 변압기의 역률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탄젠트예요. 요게 헷갈려. 요렇게 생긴 거였다는 건 기억하는데 이게 탄젠트인지 사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자, 그 다음에 전선의 표피 효과. 다 클수록, 굵을수록, 높을수록.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각 수용과의 수용 설비 용량 50, 100, 80, 60, 150이며 수용률 0.6. 이거는 다 자기 걸 곱해줘. 50 곱하기 0.6 플러스 100 곱하기 0.6. 그 다음에 80 곱하기 0.5, 60 하여튼 0.5, 60 곱하기 0.5, 150 곱하기 0.4를 하고 부등률 1.3으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역률도 밑에다 곱해준 거예요. 0.8. 그렇게 하면 답이 212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21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수력발전소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유효 낙차를 늘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8번 총 낙차가 80.9, 수량이 30인 발전소가 있다. 수로의 길이가 3,800, 수로의 구배가 20,000분의 1. 수압철관의 송실 낙차를 1m라고 하면 이 발전소의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종합 효율은 83%라고 한다. 요거는 좀 풀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그냥 19,000이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은 19,000이라고 답을 좀 기억을 할까요? 답은 19,000이에요. 19,000인데 종합효율 PG는 그럼 한번 PG는 이제 커닝 페이퍼를 열어놓고 9.8에다가 QH 에타입니다. 예, 효율. 그러면은 손실수도 여기서 손실수도를 구해요. 손실수도를 구하면은 HL은 손실수도 HL은 손실 낙차가 원래 1이었잖아요. 1 플러스 거기에다가 원래 수로의 길이 3,800에서 3,800에다가 9배가 2,000분의 1이죠. 2,000분의 1을 곱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손실수도가 2.9m가 나옵니다. 2.9 손실수도가 손실 낙차에다가 요거 3,800 곱하기 2,000분의 1 해서 2.9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H를 그리고 위치수도를 또 구해야 돼. 위치수도를 또 구하면 총 낙차에다가 2.9에다가 총 낙차가 뭐죠? 총 낙차 보자. 총 낙차가 80.9네. 80.9에다가 손실수도를 빼. 2.9를 빼. 그럼 78이 나요. 78. 그래서 위치수도가 78입니다. 그러면은 이 H가 위치수도인가 보네요. 그러면은 총낙차가 아니라 이 위치수도, 이 H가 여기서 H가 위치수도야. 그럼 9.8 곱하기 9.8 곱하기 Q는 얼마죠? Q는 30. Q는 사용용수량 30 곱하기 그 다음에 H는 얼마죠? 아까 구한 거 78 곱하기 그 다음에 효율은 얼마죠? 효율은 83 0.83 해서 PG를 내주면 이게 19,000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부하전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DS 달로기입니다. 달로기. 자, 그 다음 중 송전선의 코로나 손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이거는 우리 감기 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공기죠. 공기.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전원이 접속된 델타 결선 콘덴서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많이 했죠. 자, Y 델타 지상 진상 하고 이거는 3, 1, 1, 3 이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델타 결선 진상이죠. 진상인데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갈 때는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래서 3분의 1로 됩니다. 자, 이거는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 순서 배급, 간본. 배급을 먼저 받고 간을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31번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를 채용할 때 GIS 내에 설치하지 않는 장치는 전력용 변압기죠. 전력용 변압기. 이거는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송전 계통의 한 부분에서 그림과 같이 삼상 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로 2차 측은 Y로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영상 전류는 1차 측 선로에서 반드시 0이다. 이거는 몰라요. 그냥 외우세요. 이 그림 나오면 1차 측 선로에서 반드시 0이래요.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의 절탄기 용량은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절탄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자, 장거리는 뭐라고 그랬죠? 장거리 송전선로는 제일 멀리 있는 A와 D가 같다 그랬죠. 장거리이기 때문에. A는 D다. 전력용 콘덴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전류는 진상 전류. 자, 이거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 자,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닥터. 자, 그 다음에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압은 어떻게 조정한다 그랬죠? 무효전력을 조정한다 그랬죠. 전압은 무효전력. 주파수는 뭐라고 그랬죠? 주파수는 유효. 주파수는 유효전력. 전압은 무효전력.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가 20인 154 3333시 2회선 송전선당 대지 전용량은 0.043이며 여기에 시설할 소 리액터 용량은 얼마인가? 요거는 1537이에요. 답이 1537. 이거는 QL은 이거는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0.00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 곱하기 2 곱하기 15400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1537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수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로식 발전소에서 수로 처음 부분과 수압과 아래 부분에 설치하는 게 틀립니다. 수조는 이게 아니래요. 자, 수로 내 수위 이상 상승을 방지한다. 수조는 수로에 유입하는 물속 투사를 침전시켜 배산문으로 하고 부유물을 제거한다. 4번 상수조는 최대 사용 수용이 1분 정도의 조정 용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거는 틀렸대요. 그 다음에 40번 다음 중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증진과 관계없는 것은 리액턴스의 감소 이건 맞죠. 제페로 방식의 채용 맞죠? 속응 여자 방식의 채용도 맞죠? 차폐선 이게 아닙니다. 땡.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